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승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급은 대부분의 경주가 접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6경주가 그렇습니다. 주현욱과 성종환, 장찬재의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입형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장찬재가 3.85에서 3.92로 다시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고전했기 때문에 3.92로 올린다고 재기량 발에 나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명의 접전에서는 아무래도 주현욱이나 성종환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최원호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입형 선수들 3명의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최원호 버티기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7경주는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명섭이 지역 선배인 고재준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준도 선행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명섭이 고재준을 믿지 않고 또 고재준도 우승 욕심에 김명섭을 견제해 나간다면 고재준이 버텨내면서 김명섭이 또다시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충청권 협공이 아닌 충청권 맞대결로도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승급 8경주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재호와 시속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윤진규의 우승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조재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재호가 전형적인 추입형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젊고 힘이 좋은 윤진규가 버텨내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 서로 인정만 한다면 복승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9경주는 시속감이 좋은 방극산하고 점수면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범준,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기에만 노리고 있는 이수원의 착순권 다툼이 치열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기량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3복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들 중심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선정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 시속감이 좋은 방극산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10경주는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팀 선수들 장인성과 허동혁이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이 딱히 강자를 인정받을 만한 선수도 없고,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양분돼서 힘 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박대한이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해 나간다면 세종팀 넘어서 파업했던 선수들과 함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11경주는 북광주팀 선수들입니다. 이태훈하고 전경호가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훈이 아무래도 좀 금요경주 고전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의 기회가 좌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훈보다는 이태훈이 전경호를 좀 밀어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태범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태범이 북광주팀 선수들 사이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북광주팀에 의해서 김태범이 힘든 경주가 될지는 아무래도 자리 잡기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김태범의 특별 승급이 달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승급 6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승급 6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편성 참 깝깝합니다. 주현욱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종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찬재도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입형들 2번, 3번, 5번이 서로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경주를 주도해 나갈 선수는 최원호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주현욱은 우승은 없습니다만 빠르게 경주의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종환도 최원호로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고, 짧게 젖히기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장찬재가 문제입니다. 3.85로 기아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도 안 되고 몸싸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 경주는 3.92로 다른 선수들과 기회를 동일하게 맞춰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금요 경주와 토요 경주 때 바닥 찍었기 때문에 장찬재가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찬재보다는 아무래도 주현욱과 성정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주현욱과 성정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뭐 성정한 머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5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선수가 최원호입니다. 뭐 금요 경주 때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선전 펼쳐 나갔었죠. 최원호가 이적하면서 좋은 배당도 안겨드렸었는데 뭐 전일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희속감은 괜찮았습니다. 최원호가 때리고 어차피 후미권에는 전부 다 최원호만 바라보는 선수들만 몰려있기 때문에 주연욱이 짧게만 가져간다면 뭐 성정환도 저치기 나설 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주연욱의 선전을 중심으로 성정환과 묶어 나가신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원호가 힘을 써서 버텨낸다면야 5번과 1번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5번과 1번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성정환하고 최원호가 경상권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원호가 힘을 써요. 성정환이 몰고 갑니다. 장찬재가 연이틀 죽 썼는데 3.92로 기아를 높게 장착했죠. 그렇게 되면 해볼만 합니다. 성정환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욱을 중심으로 하는 성정환과 최원호, 성정환을 중심으로 하는 최원호와 장찬재, 뭐 배당은 그만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확실하게 축으로 드러나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성정환과 주연욱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명섭 전일 권해드렸었는데 직선 추입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병길만 살짝만 몰고 갔었더라면, 고유함만 살짝만 견제 나갔었더라면 김명섭과 최병길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명섭. 하지만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 입장에서는 3번 고재준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10살 차이 나긴 합니다만 세종하고 도안팀 선수들입니다.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팀은 다릅니다. 하지만 도로 훈련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터뷰에서도 광명 인터뷰가 아니라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선행감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재준 때립니다. 김명섭이 몰고 가죠.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뭐 최근영과 이재우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우는 또 끌어내서 최근영과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고재준의 시속감만 좋다면 김명섭 몰고 와서 짧겠다는 2번과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영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갑니다. 2번과 1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하고 2번과 1번 차선체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김명섭이 전일 보니까 추입은커녕 추입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고재준이 힘을 쓰는데 이재우가 끌어냅니다. 끌어내게 된다면 김명섭이 병주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영도 끌어내는 작전에 상당히 능합니다. 김명섭을 털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명섭이 유독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재준이 잡아 뺍니다. 빼면 이재우와 최근영이 마크 다툼 펼쳐나가면서 김명섭이 날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준 버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준의 이재우라든지 고재준의 최근영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도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이 힘대결 펼쳐 나간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호하고 3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준 때리고 김명섭이 취입하는 2, 3이 먼저예요. 2일이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조재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윤진규의 시속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조재호가 윤진규를 몰고 가게 된다면 조재호 전형적인 추입형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윤진규가 이번에 차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재호 추입해 나간다는 보장 없을 것 같고, 조재호가 앞장서버리면 윤진규는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재호가 때리면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더군다나 또 조재호가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래저래 득점은 조재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인정하는 거는 윤진규의
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재호보다는 윤진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쌩쌩합니다. 13살이나 어린 윤진규 시속감까지 상당히 좋아요. 조재호가 또 전문 추입형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3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뭐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6번, 3번하고 6번 쌍복 경주권을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이유진하고 조재호가 탑이 아닌 이유진도 윤진규도 욕심을 내고 조재호도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전년처럼 김정태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태를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가 없어요. 따라간다면 충분히 쫓아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입은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3번하고 6번이 싸우게 된다면 김정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김정태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3번과 6번 동반 입상입니다. 쌍복 승부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6번, 7번, 3번 경주권이 경주의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진 정도는 3차권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일단 득점은 김범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득점이 높아지면서 김범준의 생각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우승 욕심도 나고 그렇다고 무작정 때리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김범준이 뭔가 좀 딜레마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방극사는 이번 회차 아쉽게 2차권에 만족했습니다만 시속감은 예전과 다른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방극산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이수원은 이래저래 방극산이나 김범준의 후미를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극산을 넘어섰었던 이수원이기 때문에 취입 기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방극산하고 김범준하고 방극산 분명 앞자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수원이 이들 사이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방극산과 김범준과 방극산이 앞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수원이 이들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극산이 김범준을 상대로 젖히기 나서거나 김범준이 방극산으로 상대로 젖히기 나서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탑이 우선인 만큼 이수원이 이들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방극산의 시속이냐 김범준의 득점이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방극산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기 선수들 특선급까지 올라갔어요. 졸업순위 3인데 아직까지 우수에서 빌빌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방극산도 자극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종팀 동기생은 벌써 특선 올라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흥산도 자극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드력발에 나간다면 김범준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쌍복견 주권 쪽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수원이 이들을 상대로 취입해 나가기보다는 싸우게 된다면 마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은 이수원 마크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 5번 쌍복경 주권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3번, 5번, 6번이 안정감 있다는 점 3번, 6번 3복경 주권 한방 승부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3복승에서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이창용 틈새 정도는 금요경주처럼 저측이 나선다면 3복승에서는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3번, 5번, 6번 깔끔하게 3복승 마무리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승전보다 더 어려운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허동혁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동혁을 또 이런 편성에서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또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변수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세종팀 선수들이
장인석과 허동혁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습니다. 장인석은 허동혁과 훈련하고 있고 허동혁은 장인석과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석이 때리면 그 뒤는 허동혁이 막혀 나가면서 숨이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장인석이 제기량 제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 같은데 최봉기도 앞선에서 힘을 쓰고 배준호도 앞선에서 힘을 써요. 그 점 때문에 그 세종팀 선수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인석이 무너지면 허동혁까지 무너집니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예전 기량이라고 한다면 박대환이 월등합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괜찮아요. 배준호를 활용해 나가고 최봉기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상황에 따라 뭐 세종팀 한가운데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대환의 선전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허동혁과 묶어 나가신 전략을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전략적인 타협이죠.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 서로 욕심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대환도 몸 상태 좋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2번은 차선으로 3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 돼 3번, 2번 차선, 3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허동혁은 장인석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몇 경주에서 고전했었던 장인석 전전 경주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봉기라든지 배준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세종팀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장인석 후미견제 바쁜 허동혁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석이 가게 된다면 허동혁과 동반 입상입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배준호가 땡겨주면 장인석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묶어 나가는 2번과 6번 정도는 2번, 5번, 2번, 6번 정도는 세종팀과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대환이 이번에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어요. 3호와 3위 두 차권 안에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태훈이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 배당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해설 방송에서 8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김범준하고 박대환의 동반 입상이었죠. 그 점 때문에 이태훈이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김태범은 이번에 특별 승급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승 가기 위해서 2차권 진입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이태훈하고 정경호가 25기 동기생인데 또 북광주 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희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김태범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북광주 팀 선수들 한가운데서 경기를 펼쳐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북광주 팀이 때렸을 때 김태범이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태훈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 승급이 깨졌어요. 반면 정경호는 이번에 잘 착순권 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음 회차 경주에서 특별 승급 도전할 수 있는 상황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깨진 김에 이태훈이 정경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훈이 때리고 정경호가 몰고 가게 되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김태범이 요즘 저치기가 아닌 직선 추입발도 상당히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범도 김포팀에서 원신제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특성급 선수들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정경호가 때리고 이태훈이 몰고 갈 수도 있어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 차선 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태훈은 특별 승급의 기회가 삭제가 됐죠. 하지만 정경호는 잘 마무리하면 다음 분기 때 다음 회차 때 특별 승급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훈이 과감하게 정경호를 상대로 끌어주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합니다. 7번하고 4번, 7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요, 윤현준, 고요한, 이성광, 마크 다툼이 될 것 같은데, 고요한은 전일 보니까 직선에서 보니까 다리가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고요한 전일 경주 직선에서 취입하는 모습을 보면 다리가 엇박자가 납니다. 상당히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고요한은 힘들 것 같고, 뭐 윤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가 가게 된다면 후미는 이성광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나 7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차 특별승부터 도전하고 있는 김태범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 5번하고 7번인데 5번하고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험 차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이나 KR레이싱 검색하신 다음에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컴퓨터로도 경륜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에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